집무실 이전 관련한 신고 권력 갈등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죠.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권 파장,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들 쭉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주선 위원장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선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 허은하 의원님. 네. 취임식에 꽃하면은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 쓸 것인지 발표가 났는데 취임사 준비위원장으로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맡게 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취임사가 담길지 굉장히 관심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우선 이각범 위원장과 이재호 부위원장이 선임이 되셨고 뭐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시면서도 정책기획 수석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좀 무거우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이 통치 철학과 공정과 상식의 가치 이런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의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당선인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윤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당선인의 생각이 어떻게 반영될지 녹아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하면은 가장 기억 남는 부분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며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부분이 아마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또 촛불 혁명 속에서 이루어졌던 대선과 취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평등한 기회나 공정한 과정 또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렇게 지금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취임사 준비위원장 또 취임식 기획위원장 등의 인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취임식 하나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한 달 반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국정운영 철학이 또 이 취임사에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문구 하나하나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취임식 준비하는 것마저도 참 이렇게 큰 일인데 참 할 일이 준비하실 일이 태산같이 많으실 텐데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합참 이전 같은 정말 태산을 옮기시겠다니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종합적 계획을 좀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장소도 어디서 할까? 지금 관례대로 국회의사당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졌는데 관례와 현실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사당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 로텐더홀에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상황이라서 취임까지 이제 48일 남은 거죠. 앞으로 준비가 차곡차곡 잘 이루어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던져주셨으니까 지금 본격적인 주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권 이양 기간 동안의 신고 권력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대목들이 많은데 지금 집무실 이전 외에도 오늘 이것이 또 하나 복병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 입장까지 함께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했는데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선인 측 대변인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돼서는 안 될 텐데 네. 왜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협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예. 저희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음. 적어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거짓말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는 그러한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도 직전에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경태 의원님은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고요, 청와대가. 어찌되건 두루두루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청취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추천하거나 제안한 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창용 이 IMF 국장 같은 경우는 아태국장인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등을 역임하신 정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내 통화정책,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등의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좀 뭐 이렇게 방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함께 좀 협의를 하시면 좋은데 자꾸 이 인수위에서 또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자꾸 대통령 인사에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도 좋고 또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만나는 일단 회동 자체를 의제 선정 붙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평을 이야기하시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실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뭐 대법관의 임기도 6년 아니겠습니까? 뭐 선관위원을 포함한 그러니까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행 헌법과 법률로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이 뭐 신구 권력 간의 권력 투쟁으로 이렇게 자꾸 비춰지면 지금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인에게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이런 대통령 인사와 과정들을 오히려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 듯한 모습을 안 보이시는 게 좋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은하 기본적으로, 의원님, 이창용 IMF 국장 오늘 지명이 됐는데 총재 후보로 계속 이제 거론이 되었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던 상황이라서 지금 인물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절차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분에 대한 평판이라던가 어떠한 문제점이든 아니면 강점이든 장점이든 함께 협의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조심했었던 이유는 마무리를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조심해서 넘어간 거지만 사실 이건 가짜 뉴스를 퍼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또 인수위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안 한 것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한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런 가짜 뉴스를 당의 지금 고위 관계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일 텐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저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만나서 두 분께서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저희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저희 당선인 측 인수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손발을 맞춰야 할 분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 의견이 굉장히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자리 말고도 감사위원, 선관위원 이 인사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요. 이 5년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예를 들면 대법관이든 선관위원이든 또 감사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회 임기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감사위원은 4년, 대법관은 6년 이런데
그러면 모든 대통령의 인사가 앞뒤 6개월씩은 모두 다 임기를 단축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인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허은하 의원님께서 거짓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입장 등 또 불평과 불만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시작부터 이렇게 잘못하시진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문정부에서 이렇게 인수위 자체에 인수 과정에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문정부는 인수위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배려하면서 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할 것이고 또 이 인선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면 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유지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싶습니다. 더 드리면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이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환경부 관련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돼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가 법원의 판결이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선례와 사례들이 어찌되었건 법원이 법에 근거해서 판결한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문재인 이 정부에서 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해임시키거나 강제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협의 절차를 문제 삼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어찌되건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법치국가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죠. 하지만 법에 위에 있는 것은 어쩌면 상식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선임하거나 할 때 이양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협의하고 대화해서 다음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인사를 함께 뽑아주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상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알박계 인사는 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 교대하면서 공이 양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협의가 관련해서 좀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을까요? 아니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87년 6공화국 체제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정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뭐 소위 줄사표하는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가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전의 관례와 이 어떤 뭐 선례들을 처치하고라도 법원의 판례대로 인사를 국정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난맥상 갈등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 임명 가지고 양측에서 보는 시선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 신뢰에 확실히 금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마디의 상의라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땐 함께 일할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았고 또한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으면서 그 죄를 다시 인수위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는 지금 문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꼭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다가 두 분이 안 만나고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는 이 사실 의제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권현세 의원님이나 뭐 권선동 의원님처럼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의 사면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뭐 본인 뇌피셜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또 뭐 알박기다 이런 이 원색적인 비난들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이 당선인은 아마 그렇지 않겠지만 의도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제들을 사전에 노출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 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혹은 입단속을 좀 하셔야 된다. 오히려 권영세 의원님께서 오히려 지금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선대위 총괄본부장 하실 때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이 당직자들이 입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인부터 이 대통령과의 당선인과의 회동을 정말 진심으로 추진하시고 싶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이 언급에 대해서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양쪽에서 다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함구령을 내렸고 지난번에 안철수 위원장도 발언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해달라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잘 지켜지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사 문제 말고도 지금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갈등이 상당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야 공방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큰 표차가 한 25만 표차로 이겼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거 흔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선 불복이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안보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보의 핵심을 자기들이 흔들면서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의 소래 녹취를 보면은 청와대 이전할 거야 그런 이야기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입니까? 김건희 씨 목소리 아니고 뭐 유령의 목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이 청와대 이전으로 이 난리를 피울 때입니까?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 문제를 지금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MB 사면이나 청와대 이전보다 더 급한 것이고요. 불이 났어요. 불 걸 생각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공약 실천한다는데 고춧가루 뿌리냐, 민생 내팽개치고 여행 계획 잡고 있냐. 자, 말이 점점 험악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불복 이야기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또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집무실 이슈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공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공약 이행으로 손실보상 50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와대 이전은 사실상의 수도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1km를 이전하든 100km를 이전하든 모든 부대 비용과 시설들 다 건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부처 이전과 군부대 이전 계획은 수립하셨는지 또 예산안 비용 추계는 하셨는지 또 군 작전 계획에 대해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예산도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도 얼마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답변도 핑계처럼 혹은 뭐 이 졸속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 용산을 이전하실 때 효과들도 파장들도 고민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인근 지역 또 미군 부대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정비 계획이 모두 다 백지화될 테고요. 교통 혼잡을 포함해서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될 텐데 이 여러 가지 뭐 이 A 구역 3.7km 구간이라든지 8km 구간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는데 이 P73 A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의도에서 사실 압구정, 잠원동이 모두 다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고요. 예. B 구역 같은 경우는 양천에서 송파, 강남 모두 서초, 강남 모두가 전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과연 계획이 있으실지 군 작전 계획을 먼저 NSC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청와대 개방을 포함한 많은 이 논의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두 달 만에 이 개인 이사쯤 꾸리는 시간도 없는 이 시간에 청와대를 이전하고 국방부 네. 합참을 이전합니까? 어찌되건 그런 계획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예. 검토하시면 충분히 여야가 함께 협치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리고 비행 싶네요. 금지 구역 설정 같은 경우는 당선인 측에서는 이게 1960년대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따져봐야 되고요.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하은하 의원님 지금 찬성이 44.6, 반대가 53.7. 물론 이제 용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이 속에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좀 빨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자, 국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조금 시간을 갖고 속도 조절을 해서 일단 청와대에서 근무를 조금 하신 다음에 용산으로 가시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적잖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긴 소통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그 후보로서 지속적인 공약을 냈었고, 그리고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고요. 또 생각해 보면은 그 광복 때부터 있었던 장소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진짜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생각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도요, 극심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90.6%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서울시 중앙버스 차로제 차로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사실 반대가 많았죠. 우려하시고. 근데 지금 만족도를 보니까 77.1%의 만족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걱정은 좀 됐지만 잘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예.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국방위 그리고 그 용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미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됐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받았었고, 그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합참 차관에게도 받았고 또 그 장관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도 알아보실 수 있으니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인수위 자체에서도 당선인이 직접 그와 관련된 분들을 불러다가 어제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찾고 있다.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박종원 합참 차장이 네. 용산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작전 대비 태세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관은 아쉽게도 되게 모호한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짜 뉴스도 어떠한 의견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네.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치기 소년처럼 이게 옳다 그르다 계속 하는 것보다는 실전적으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 말하시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팩트 체크를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쪽에서 이제 비용부터 해서 워낙 이 안보 공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많은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일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반대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전 계획이라든지 비용 편성이라든지 뭐 작전 계획에 대한 부분 종합 계획을 좀 수립하시면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여러 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건 뭐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윤한홍 현 의원님이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청을 이재명 지사가 당시 뭐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제로 종합 계획은 95년도에 수립돼서 그리고 이 사이 추진은 뭐 이 김문수 지사 그리고 이 준공은 착공은 이 남경필 지사 때 하신 겁니다. 경기도청 이전하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합참 건설할 때 지금 비용도 490억 이런 얘기 하시는데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합참 건물 만들 때도 1,80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살피셔서 지금 제가 뭐 하나하나 지금 이 1경비단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또 101 경비단 경찰 부대 이전이라든지 청와대 경호처 이전이라든지 청와대 경호원들 모두 다 거기에 함께 있는 이 뭐 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전 비용까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만큼 보안상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청와대 이전과 이 국방부 또 합참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심도 깊게 논의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네.
지금 취임식도 국회 이 광장에서 하시는 이유가 여러 보안상 이유 아니겠습니까? 현직 네. 대통령과 또 차기 대통령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매우 보안상 여러 제3의 장소 물색하셨을 텐데 아마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남 서초에서 방사포도 더 설치하셔야 될 텐데 이런 계획까지 지금 검토하셨는지 정말 검토했고 안타깝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네, 여러 가지- 드렸는데도 지속적으로 그 가짜 뉴스를 이 프로그램에서까지 말씀하시는 아니, 것은 상식적으로 네,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의원님. 설정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설정돼 있고 P14 강남까지 A구역, 가지 않는 것을 B구역 어저께 안 하시나요? 확인했습니다. 국방에 대해서. 비행금지구역 안 네, 하신다고요? 네네, 오히려 그거 확인됐으니까 60년대에 확인해 설치한 이 보시면 될것 3.7km, 같습니다. 8km 구간은요. 그 부분은 이 오히려 지금 이 여러 가지 드론이나 고속화되고 더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비행금지구역 넓혀야 된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하겠다. 우리 비행금지구역 설정 안 하시겠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이 국방부 현재 지금 청사까지 이동하실 때 출퇴근하실 때 모두 다 통신장치 다 마비될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셨는지 정말 그 답답합니다. 부분에 대한 걸 어제 옮기시는데 국방위 전문가들과 검토하시길 이야기를 바랍니다.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다 확인은 좋겠다라는 했고요. 말씀을 저희도 드리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에 대한 게 496억이고요. 합참은 이전할 지금 아직 그 계획이 없습니다. 합참 이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합참을 이전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후를 좀 따져서 말씀해 그럼 주셨으면 청와대와 좋겠고요. 국방부 합참이 한 그리고 건물에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에 대한 것은 지금 인수위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5월 10일부터 저희가 집행을 한다거나 그 대통령으로서 활동하실 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그냥 하는 단계인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서 살아가실 곳, 활동하셔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또 지금 이야기 나누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꼬가지고 국민들을 좀 어지럽히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도 이렇게 평행선이고요. 찬반 양쪽에서 국방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이 국방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반으로 갈리는 이런 상황이라 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